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변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소변의 과학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몸과 소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물과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세포 사이사이 뻗어 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전달해 주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노폐물이 남습니다. 이를 또 다른 모세혈관이 운반해서 배설물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를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소변은 대표적인 배설물입니다. 신장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모인 노폐물을 걸러 방광에 모았다가 액체 형태로 내보내는 배설물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참고로 한 번에 배출되는 양은 300ml 정도인데요.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는다면 최대 700ml까지도 방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해서 소변에 녹아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백혈구나 포도당, 케톤, 단백질, 잠열 같은 수치를 확인하면 질병을 알아낼 수 있기도 하고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마약이나 각종 약물 복용 여부도 소변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소변은 9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에서 이뤄진 여러 신진대사의 부산물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분해되거나 각 기관에 흡수됐다 배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런 결과물을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 약 3%는 대사산물이 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소변 검사와 관련한 재미있는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2020년 영국 런던대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은 소변의 대사산물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을 추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 육류를 먹으면 대사산물로 아세틸카르니틴이, 채소를 먹으면 메틸시스테인, 서폭사이드와 시푸레이트가 만들어져 소변에 들어갑니다. 연구팀은 67종류의 영양성분이 46종류의 대사산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소변으로 식단을 분석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식이요법이 필요한 대사질환 환자에게 식단을 조언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환자한테도 안 좋은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환자가 주치의인 의사에게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면서 잡아떼는 것이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중요한 일이니만큼 환자 본인이 거짓말하기에는 안 좋지만 몸을 치유하는 데는 좋아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변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땀과 성분이 비슷합니다. 땀과 배출되는 경로가 다를 뿐이죠. 갓 배출한 소변은 거의 냄새도 안 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건 배설 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한 세균 때문인데요. 만약 갓 배출한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지나치게 적으면 소변의 수분량은 적어지고 각종 단백질과 요산, 요소의 비율이 높아져 냄새가 날 수가 있으며, 방광이나 요도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평소 잘 체크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는 소변 색깔에 따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건강 상태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소변은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있고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이 진한 호박색으로 보인다면 체내 수분 부족일 수 있으니 수분 보충을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드신 후에 일시적으로 형광색 계열의 노란 소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상인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영양제에 비타민 B군이 들어있고, 이 비타민 B는 수용성으로 체내에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필요 없는 비타민 B는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B의 리보플라빈이라는 성분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소변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소변이 진한 노란색을 보인다면 요로 감염으로 인한 백혈구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수분 섭취량을 늘려보시고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지나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갈색입니다. 갈색의 소변은 콩이나 대왕을 섭취하거나 특정 약물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갈색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약물이나 콩, 대황 섭취를 중단해도 갈색으로 나올 경우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 먼저 물을 많이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황달 증세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달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의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짙어지는 것인데요. 이는 혈액으로 넘쳐나오는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며 이 빌리루빈으로 인해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후 피부의 색소 침착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눈의 흰자위 공막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갈색을 띠는 또 다른 경우는 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경우입니다. 횡문근 융해증이란 근육을 만드는 골격의 세포가 녹거나 근색소인 미오글로빈이 혈중에 과다하게 유출되고 신장을 폐색, 손상시키는 병인데요.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때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혈색소가 파괴되거나 방광이나 신장에서 출혈이 발생되어 적혈구 손상으로 인해 갈색 소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내원하여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소변은 빨간색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주로 당근이나 딸기, 비트를 섭취하게 되면 주황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리둠이라는 약물을 복용해도 주황색 소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요로 감염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이나 음식과 관련이 없이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몸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이 세균에 감염되어 기능이 저하돼도 그럴 수 있고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뇨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나 담즙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주황색이 나올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붉은색 소변입니다. 붉은색은 혈뇨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혈뇨란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소변에 섞여 배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신장에서 외요독으로 이어지는 요로계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혈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우신염, 사구체 신염 등의 신장 질환을 특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신장과 사구체의 혈관이 얇아지면 쉽게 터져 혈뇨가 생기기도 하고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도 점막에 상처를 입혀 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뿐 아니라 요관이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관암이나 요관결석이 혈뇨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며 방광암, 방광결석,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등에 의해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록의 상부는 모두 정상인데 요도에 염증이 있어도 혈뇨가 관찰된다고 하니 붉은색 소변이 보일 경우엔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소변 색깔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무색의 경우는 수분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운동할 때나 갑자기 한꺼번에 물을 많이 먹을 때도 금방 화장실을 가지요. 그때 색깔을 보시면 소변의 색깔이 투명하니 아무 색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너무 색깔이 없다면 수분 섭취가 많다는 뜻이니 수분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소변은 특정 유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변색으로 알아보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소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소변 색깔을 만드는 미생물로 황달도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소변의 색깔은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옅은 노랑, 적게 마셨을 때는 맥주와 비슷한 황갈색입니다. 이런 색깔을 내는 것은 바로 유로빌린이라는 색소인데요. 그동안 이 유로빌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경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이 처음으로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노란색 유로빌린은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부산물로만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적혈구는 혈액에 있는 붉은 세포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적혈구 수명은 6개월 정도 되고 수명을 다하면 분해돼 주황색을 띠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또한
이 빌리루빈은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연구팀은 빌리루빈이 장을 지나갈 때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빌리루빈 환원 효소라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은 빌리루빈을 유로빌리노겐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었는데요. 이 유로빌리노겐이 시간이 흐르면서 노란 색소인 유로빌린으로 바뀐 겁니다. 즉, 소변의 노란색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장 속에 공생하는 미생물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연구팀은 이 미생물이 만들어낸 빌리루빈 환원 요소가 단순히 소변색을 노랗게 만드는 역할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색소 관련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추가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나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빌리루빈 환원 효소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피부가 노래지는 질병인 황달이나 색소성 담석증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리루빈 환원 효소로 그 황달이나 색소성 담석증 같은 지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가 잘 진행되어서 각종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